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 부자들은 대출을 안 하고 집을 사고 부동산을 살까? 내지는 부자들은 대출을 사용할까? 어떨까요? 아니, 흐름상 대출하는 건데 지금. 그쵸? 흐름상 대출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반갑습니다. 홍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과 대출 내지는 부동산 재테크의 과정,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 재테크 아니면 내 집 마련의 입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이제 부모님이 특히나 어머님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주 많이.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업적 수완이 그래도 꽤 있는 분이셔서 쉽게 말하면 돈을 잘 버셨어요. 돈을 잘.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이 돈 많이 번 그거를 집에서 그때 당시에는 현금으로 경제가 돌아갈 때니까 현금을 갖고 오시면 제가 집에서 그 현금 셌던 기억이 있어요. 몇 살 때요? 초, 중, 고 이때까지도. 쭉쭉쭉 계속이요? 네. 초, 중까지는 확실하고 고등학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막 현금 다발 갖고 오면 제가 그거 막 세고. 그게 매일매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기억이 남을 정도니까 그래도 이제 어쩌다 한두 번은 아니었던 거지. 에이. 그리고 이제 세고 나면 다 세었으면 거기서 10,000원짜리 한 장 예를 들어서 뭔 말인지 알죠? 용돈 받고. 사장님 그때는 개수기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개수기. 인간 개수기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잘 세요. 저기게요?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리키를 못 세고 한 장씩 놓는 걸로 셌죠.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 연습하게 되고 막 저렇게 세는 게 멋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왠지 어린들이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원시적인 것 같고 뭔가 여기 체계적인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게 그러더라도 강남에 집 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가요? 그때도. 그래서 사실 부동산 재테크를 안 해보신 분들은 대출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들 드물 거예요. 근데 카드는 잘 긁어요. 그죠? 카드 결제는 잘해요. 카드 경제니까. 네, 대출에 대해서 조금 좀 부정적인 분들도 할부로 물건은 잘 사는 경우가 매우 많죠. 그것도 대출인데 사실. 근데 이제 이거랑 다르게 느끼는 거는 이거는 그래도 금액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 감당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하지만 이거를 좀 그렇게 보죠. 대출이라는 거 왠지 막연하게 두렵고 대출한다면 몇천 단위도 있겠지만 억 단위 막 몇 억 단위를 대출한다고 치면 야 그걸 내가 다 갚으려면 따져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걸리는구나. 이건 불안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살려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이에요. 5억을 모았어요. 그 옛날에. 살려고 보니까 3억이 올랐어요. 2억이 올랐어요. 1억이 올랐어요. 그럼 그 돈을 또 모아. 대출 안 하고 살려고. 대출하고 사면 큰일 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또 그 돈을 모아. 그럼 또 1억이 또 올라가 있어. 그리고 그 돈을 또 모아. 그럼 또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몇 년 동안 반복했는지 제가 그래도 거의 7, 8년 이상? 거의 10년 이상 그거를 반복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네. 그러다가 이걸 따라잡아서 샀었나? 어마어마한 일이죠. 따라잡아서 샀었나? 대출을 조금 하고 샀었나 그래요. 제 기억에. 그럼 사업이 계속 잘 되셨다는 얘기네. 네, 잘 됐죠. 그때가 잘 하셨죠. 그때가 샀다는 게 그게 이사 가신 게 삼성동 아파트 그쪽인가요? 삼성동 아파트였죠. 그때 당시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고. 그럼 혹시 그때 당시 시세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그때 당시도 몇 억이었던 것 같아요. 몇천 단위는 아니었고. 그리고 그걸 부장님이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 그래서 그걸 따라잡아서 샀던 거를 들었는데 그 뒤에 이제 저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들은 얘기가 그때 항상 집값을 모으면 집값 올라가 있고 또 모으면 또 올라가 있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너무 힘들었다. 근데 지금 같으면 그거 대출해서 그때 샀을 텐데. 내지는 외곽으로 좀만 나갔으면은 부동산으로 부자가 엄청 됐을 텐데. 그때 당시는 막 부동산 호황기라서 가격이 많이 오를 때였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대출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인데 5억 모았는데 1억 모자랐으면 이 대출 이렇게 해서 샀으면 얘가 2억 올라갈 때 그걸 더 안 모아도 될 텐데 그게 온전히 내 수익이 될 텐데 그거를 1억 대출하기가 대출 안 해보던 사람은 대출 서류에 가서 이거 쓴다는 게 엄청 부담되거든요. 그리고 은행 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그거 빌려줄까? 야, 그 대출 1억 하면 그게 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돼? 연 3.6%면 이자가 한 달에 30만 원 나와요? 1억이라고 쳤을 때. 그리고 요즘에 원리금 균등 상환이니까 20년 상환, 뭐 25년 상환, 30년 상환에 따라서 한 달에 내야 될 돈이 1억이라고 치면 뭐 60만 원, 70만 원 되기도 해요. 보통 뭐 50에서 60 사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부동산 입문하려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 턱이 자금. 내 자금, 얼마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돼야 될지 모르고 그 금액까지 이제 모아야 된다고 하면 이게 크죠. 근데 어느 정도 금액을 모았더라도 이 대출 부분. 근데 자 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 느낌 상황들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 부자들은 대출을 안 하고 집을 사고 부동산을 살까? 내지는 부자들은 대출을 사용할까? 어떨까요? 아니, 흐름상 대출하는 건데 지금. 그쵸? 흐름상 대출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저는 그럼에도 그럴 것 같다 생각하는데 음. 사실 여기서 보시는 분들이 정말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걸요? 먼저 얘기할 게 소장님 어머니께서 그래도 강남에 지금 건물 갖고 계시잖아요. 역삼동에. 그거가 그래도 몇십억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손수 직접 읽으신 거고. 그리고 나름 자수성가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 전에 거기 노현동에 계시다가 그때가 이제 6, 7년 그때 해가지고 삼성동으로 오신 거죠. 아니야 삼성동을 가서 걸 다녔지. 그러면 그때 이후에 이제 아파트로 가려고 할 때 그 6, 7년이 계속 아파트엔 살았어. 아. 근데 그때 임대로 살았겠지 당연히. 그러다 이제 사게 된 거지. 사게 된 게 6, 7년 그때 그 계속 올라오고 6, 해가지고. 7년 더 걸린 것 같아. 6, 7년, 7, 8년? 뭐 하여간 꽤 걸린 것 같아. 저는 그 궁금한 게 어머니께서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사게 된 계기가 그 사이에 뭐 다른 아파트도 샀었어 삼성동에. 그 사게 된 계기가 주거를 위해서 사신 건데 그 그치. 주거가 재테크를 생각하시고 사셨던 건지 그 궁금해요. 나랑 내 동생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래도 그 정도면 잘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도 뭐 좋은 고등학교 보내려고. 그러면 그럼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러면 그게 재테크가 딱 수반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지. 어찌됐건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부자들은 그러면 대출을 할까 안 할까?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이 적어놓은 질문이 있는데 대출 많이 받으면 위험하지 않나? 같은 건물이어도 사람마다 대출이 다르게 나오나? 투자할 때 대출 이자도 포함해서 수익률 따져야 되다. 주택담보대출인데 다른 건물 살 때도 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 대출이 잘 나오는 건물이 있나요? 뭐 대출 많이 받았다 금리가 오르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자기 자본하고 대출 비율 어느 정도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질문이. 처음으로 미리 질문을 써놓은 건데 이 질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려는 분들은 다 이런 비슷한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다. 아직 안 해본 분들은. 근데 해보신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요? 이게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대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출 무조건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을 하냐 안 하냐는 그 기준이 뭘까요? 내 상황?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거 우선순위. 내 상황도 물론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 부동산의 어떤 가치라고 보여요. 저 부동산이 정말 괜찮아. 저 건물이 정말 괜찮아.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50%야. 그럼 50% 대출에 사는 거예요. 믿고. 저거 별 볼 일 없어. 안 사죠. 예를 들어서 10억 있는데 저 8억짜리가 정말 괜찮은 게 나왔어. 대출 안 하고 살 수 있는 문제예요. 네. 내지는 저거 하나 사고 나 또 사고 싶어. 그럼 대출해서 좀 사놓고 현금 갖고 있어요. 더 괜찮은 거 나오고 살려면. 사기 위해서. 근데 내가 10억 갖고 있는데 50억짜리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저떻게 겨우 하면 맞춰질 것 같아. 그럼 대출 왕창해서 사는 거예요. 그 건물에 그 부동산의 우량함이 대출을 할까 말까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부동산은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출을 많이 할까 적게 할까 생각하는 건 안 맞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차 살 때 마음에 드는 차가 있어요. 네. 내가 가진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마음에 드는 차가 2,500이에요. 사고 싶겠죠.
예를 들어서 뭐 더 금액 예를 들는 거니까요. 사고 싶은데 1,500 대출하면 1,500이면 1년에 500씩 갚으면 3년 갚으면 되고 500이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갚으면 되네. 그럼 이자까지 해서 뭐 58만 원, 60만 원 내면 되겠네. 사야겠다. 근데 내가 1,000만 원인데 2,500짜리인데 이게 그냥 평균가예요. 근데 어떤 차가 2,300이 나왔어요. 2,200이 나오거나 금매로. 잡아야지. 바로 사죠. 잡아야지. 대출 일단 어떻게든 꺼서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잖아요. 잡아야지. 네, 바로 산단 말이에요. 왜? 내가 시세를 알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차 시세 가격 다 알고 있잖아요. 잡아야지. 지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내가 좋아하는 백, 브랜드 아니면 신발 아니면 옷 그게 30만 원짜리인데 누가 중고 시세도 한 22만 원 정도 하는데 누가 18만 원에 일단 언니, 누나, 뭐 엄마 잠깐 빌려줘 해서 어떻게 사잖아요. 갖고 와야지. 네. 대출이라는 건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정말 그걸 갖고 싶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든 금액을 맞춰서 하게 되는 게 대출인 거고 내가 여유 자금이 충분한데 밑에 금액대가 마음에 든다면 대출 없이 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물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그런 거를 미리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명품관에 갔는데 근데 제가 늘 이렇게 명품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선생님 맨날 비유하시니까 비유하시는. 근데 대중적인 거라서 이제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막 명품을 막 좋아하고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래 보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 중에 명품이 없습니다. 셔츠 얼마짜리예요? 이거 그때 이거 9만 원짜리. 비싼데 9만 원. 맞춤 셔츠 다 그 정도는 합니다. 네. 아니 9만 원이 비싸다고 한다면 이게 완전 비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명품이라고 친다면 이런 건 막 4, 50만 원, 7, 80만 원 하니까. 그럼 완전 명품 두르는 건 아니고. 완전 가격이 낮은 거는 15,000원, 12,000원 하겠죠. 네. 네. 근데 이 정도 제가 입으면 검소한 건데. 많이 검소한 건데. 황당하네. 어쨌든 그럼 소장님 명품 두르시진 않은 걸로. 거리가 멀죠. 거리가 예를 들어서 명품으로 예를 들면 300만 원짜리인데 330만 원으로 오른다니까 샤넬 매장에 줄을 서잖아요. 네, 뭘 난리났죠. 그렇죠? 그거 다 자기 돈 300만 원 있어서 사는 걸까요? 카드로 긁고 보는 걸까요? 긁고 땡기고.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사는 거예요.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왜?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럼 그거 나중에 팔아도 득볼 거니까. 새 거로 갖고 있다가 아니면 중고 매장에 갖다 팔아도 새 거로 일단 내가 얼마 이상은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산 금액에 비해서. 자, 그럼 부동산은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가격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델하우스가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가면 사람들 막 난리 나죠. 엄청난 데 있잖아요. 인기 있는 지역에. 네. 거긴 왜 그럴까요? 건물 살려고 사람들이 막 난리 나는 일은 또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 왜 그럴까요? 가격 모르니까. 네. 시세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강남이라는 곳을 처음 왔을 때 어른 돼가지고 강남역에 다 보통 오잖아요 20대 때. 근데 건물들이 높은 거예요. 그거 보고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저런 건 얼마나 할까 했는데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모르죠 당연히. 근데 처음 어렸을 때 막 이제 강남역에 오고 막 그럼 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가지고. 거의 안 할 거예요. 야 저런 건물 좀 누굴까 막 이런 생각. 그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그런 생각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막연히 뭐야 뭐 이런 거의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1층만 보고 높이 봐야 2층까지 보고 다니거든요. 사람 시선이라는 게 3층 높이에 있는 매장 직접 이렇게 눈을 고개 들어서 보는 일 잘 없어요. 뭐가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1, 2층 높아봐 그 정도고 그 금액대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냥 그때는 강남에 이런 거 비싸겠지 이렇게까지 막 하고 그렇죠. 이제 가늠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금액대는.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대출을 해서 부동산을 사냐, 대출을 안 해서 사냐, 대출하면 얼마를 대출하냐. 이거는 그 기준이 저 부동산이 우량하냐 안 하냐, 저걸 내가 정말 갖고 싶을 만큼 제대로 된 부동산이냐 아니냐가 대출 금액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지. 대출 금액을 정해놓고 건물을 보는 건 사실은 안 맞아요. 사실은. 물론 전체적인 금액대 어느 정도 금액대를 내가 보겠다 하고 볼 수는 있겠죠. 뭐 건물을 사든 아니면 뭐 집을 사든 뭐 아니면 오피스텔을 사든 금액대는 놓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출 금액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 그럼 그 금액대에서 괜찮은 걸 못 찾으면 그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때는 대출 아예 안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먼저 따지기란 좀 선후가 바뀌었다? 명품 살 때는 대출 뭐 카드 몇 개월로 긁어야 돼요? 알 수 없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명품이라면 36개월 넘어서 60개월 긁어서도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긴 한데 저 물건은 난 별로야. 이거 안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명품 살 때 할부 몇 개월로 해요? 안 사요. 물건마다 달라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대출을 하냐 안 하냐는 그 물건이 적정한 가격이냐,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무턱대고 대출을 한다 안 한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 뭐 부자들은 자기 자본이 있어도 대출을 많이 받고 투자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자기 자본이 있어도 대출을 많이 받냐 안 받냐 이게 아니라, 저 건물이 정말 괜찮으면 자기 돈 다 넣고도 대출을 더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신용 같은 거 써서라도요? 네. 어떻게든. 300억짜리인데 280억이 나왔어요. 어우, 땡겨야죠. 올인해야죠. 네. 그걸 내가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건물 우량한 세입자들이 쫙 들어와 있다면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00억짜리가 300억에 나와 있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무조건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욕심 나는 거 있으면 해볼 만하죠. 그리고 대출 많이 받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이 위험성이라는 건요, 시작하면서 정해져요. 시작이라 하면 살 때 정해지는 거지 사고 난 이후에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높은 빌딩, 뭐 작은 집 다 포함해서 살 때 좋은 동네가 좋은 부동산, 좋은 뭐 건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 별 볼 일 없던 걸 샀는데 갑자기 좋아진다?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많이 받으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는, 샀는데 우량한 임차인들이 없고 월세가 밀리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 건물은 허름한데 동네가 좋아서 유동인구가 많아서 늘 세입자가 잘 들어온다, 나가더라도, 그런 데는 대출 많이 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같은 건물이어도 사람마다 대출이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투자할 때 대출 이자도 포함해서 수익을 따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다른 건물 살 때도 담보대출 가능합니다. 대출이 잘 나오는 건물이 있나요? 이게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은 대출을 할 때 감정이라는 걸 해요. 근데 그 감정가액 대비 몇 %의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매매가를 30억 주고 샀는데 감정평가가 33억 나올 때도 있어요. 오. 그쵸? 그럼 그거 무조건 잘 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잘 산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이제 웬만하다는 거는 감정평가라는 거의 기준이 그 전에 거래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요새 거래가 될 수 있냐. 근데 과거보다 이 지역이 시세가 낮아진 지역이다. 근데 난 낮아진 시세에 샀다. 그럼 과거 시세가 높은 걸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했으면 감정평가 금액이 높이 나오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다. 근데 감정평가가 더 높게 나왔다. 그럼 이거는 거의 잘 샀다고 봐야죠. 땡큐죠. 실제로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겪어봤죠. 저희 것도. 그럼 당연하죠. 그때 40 얼마에 주고 샀는데 뭐 몇 억 더 나왔어요, 감정평가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 금액의 몇 프로라고 하지만 감정평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으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몇 %를 따져요, 대출할 때. 그리고 대출 많이 받았다 금리 오르면 힘들어지냐. 금리라는 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올라간다고 치면 대출금리 5%라고 친다면 그 정도 감안하고 사는 게 맞죠, 애초에. 문제라는 거는 내가 이걸 결정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없다로 나뉘는 거지, 하고 나서 그 뒤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 뒤에 생긴 걸로 생각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감안하고 하는 게 맞아요. 대출을 사람들이 한다 안 한다. 부자들은 대출을 하면서 부동산을 살까 안 살까. 사실 부동산 투자를 안 해봤거나 부동산 경험이 거의 별로 없는 분들은 부자들은 그냥 많이 한다, 뭐 아니면 별로 안 한다, 현금으로 산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 현장, 실제 거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리할 때 맛있게 하려면 뭐 무조건 MSG 쳐야 된다, 뭐 안 쳐야 된다 할 수 있겠지만 음식마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연 조미료 만들어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새로 나온 뭘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천연재료를 뭘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무조건 음식이 맛있으려면 MSG는 무조건 쳐야 된다, 미원은 기본이지, 다시다는 선택,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그걸 맛있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딱 무자르도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어쨌건 오늘 부자들이 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대출을 어떻게 하는지, 뭐 대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갚는지 안 갚는지, 이거에 대해서
갚는지 안 갚는지는 얘기를 안 했네요. 그것도 물건에 따라 달라요. 네, 대출 많이 하고 돈을 모으면 다음 건물 사는데 또 쓰기도 하고 대출을 안 갚고, 내지는 일단 이거 하나에서 적당해 그럼 이거 갚고 온전히 월세 받기도 하고, 그건 사람마다 또 달라요. 물건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부동산과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쓰시면 제가 짧은 건 댓글, 긴 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픈된 이거에서 얘기하기 조금 그렇거나 좀 더 깊은 얘기는 저희 멤버십을 통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신청해서 보시면 좀 더 깊은 얘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